저는 올해 60 후반을 넘긴 평범한 여자. 아니, 이제는 노인네 소리를 들어도 어색하지 않은 나이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은 늘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정작 저 자신으로서의 삶은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요. 결혼 초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시댁의 기대, 남편의 무심함, 그리고 시집살이의 서러움. 남편은 퇴근 후 술 한 잔에 세상 시름을 풀고 집에 들어와서는 금방 잠들어 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시댁 어른들 모시랴, 집안 살림하랴, 늘 부엌에 붙어 살았죠. 그나마 마음 붙일 때는 갓 태어난 아들 녀석이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그래,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견딜 수 있다는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겨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던 어느 해, 남편은 퇴근길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러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아들은 어린 마음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 아빠 언제 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내가 지켜야 한다. 그렇게 저는 억척스럽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식당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새벽부터 나가 밥 짓고 설거지하고 손님들한테 욕도 얻어먹으면서 말이죠. 아이가 아프다고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도 달려갈 수 없을 만큼 제 하루는 생계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손님들의 눈치를 보는 삶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게를 차려야겠다. 아무리 작은 가게라도 내 이름을 건 식당을 열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문을 연 것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지켜온 그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식당은 처음엔 참 고됐습니다. 아침에 문 열고 밤늦게 문 닫는 살.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올 때까지 보지도 못한 날이 수두룩했습니다. 아이는 늘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며 컸습니다. 그 모습이 늘 미안했지만 저는 속으로 다짐했지요.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고생하면 아들 녀석 대학도 보내고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제 청춘은 식당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세월은 참 빠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아들은 성장해 있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더니 곧 사회생활을 시작했고, 저도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몸이 하나둘 고장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쑤시고 손목은 매일같이 시큰거렸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 하나. 이번 해까지만 하고 그만두자. 그렇게 다짐한 게 어느덧 5년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골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사장님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하는 말을 들으면 도저히 문을 닫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해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그만해야겠다. 내 몸이 버티질 못한다. 마침 가게를 좋은 조건에 인수하겠다는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하나 인사를 다니기 시작했죠. 그중엔 특히 눈에 띄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자주 오고 친구들과도 종종 오던 분. 늘 환하게 웃으며 잘 먹었습니다 하고 인사하던 남자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자 그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아쉽네요. 여사님 음식이 맛있어서 여기가 제 집 같았는데. 이제 그만하려고 해요.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아들도 좀 쉬라고 해서요. 그래야죠.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그런데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저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 있겠나 싶으면서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번호를 적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제 인생의 새로운 문을 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식당을 그만둔 첫 주는 참 낯설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가게 문을 열던 습관이 남아 괜히 서성거렸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하지? 친구들도 여행도 그 어떤 것도 제 옆에 없었습니다. 30년을 오로지 가게에만 매달리다 보니 제 주변은 텅 비어 있더군요. 그런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번호를 보니 그 손님이었습니다. 여사님 잘 지내시나요? 아, 네, 사장님도 잘 지내시죠? 식사는 잘 하시고요. 다른 집도 가보긴 했는데 여사님 음식만큼은 없네요.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저랑 데이트 한번 하실래요? 저는 순간 웃음이 터졌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그런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동안 제 가게에서 많이 드셨으니 제가 한번 점심 사드릴게요.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키도 크지 않고 배도 나오고 평범한 할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늘 웃는 얼굴, 점잖은 태도,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 동네 공원도 걸으며 인사동도 을지로도 다니며 차를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마음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동안 경험하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고 저는 매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저는 사실 젊은 시절에도 남자들의 관심을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단호히 거절했죠. 나는 아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내 감정은 사치다. 그래서 지금까지 남자를 만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그 어떤 경제력도 든든한 아들의 존재도 주지 못했던 또 다른 행복감이 제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길거리를 걷는 것뿐인데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게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잠수 이별인가? 이 나이에 별걸 다 겪네.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힘이 없었습니다. 신여사님 죄송합니다. 아파서 연락을 못 드렸네요. 아이고, 사장님. 왜 그렇게 연락이 없으셨어요?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괜찮으세요, 정말? 이제 다 나았습니다. 내일 공원에서 다시 뵙죠.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 나는 이미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구나. 하지만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제 인생에서 또 다른 시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근사한 데서 저녁을 같이 하시죠. 제가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래간만에 옷장을 뒤졌습니다. 그동안 가게만 오가며 입던 옷 말고 가장 예쁘고 값비싼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호텔 중국 음식점의 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니, 아빠가 결혼이라니 말이 돼? 혹시 치매 걸리신 거 아니야? 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은 또다시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식당 문을 열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참 낯설고도 불편했습니다. 테이블에는 아들 둘과 며느리들, 딸과 사위까지. 저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예의가 섞여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신과 경계심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인사들 해라. 여기는 신여사님이시다.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냥 지금처럼 만나시면 되잖아요. 굳이 결혼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작은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결혼은 돌아가신 엄마도 계시고 저희도 그렇고 너무 급작스럽잖아요. 그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크게 아파 보니 생각이 달라졌다. 그때 너희들은 얼굴만 비추고 갔지. 며느리들은 죽 한 그릇 쑤어주지도 않더구나. 내가 원하는 건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이 아니라 곁에서 함께할 사람이다. 그의 말에 자식들은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도무지 무슨 상황인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법정에 끌려온 증인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는 나를 만나면서 한 번도 결혼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었기에 오늘 그 자녀들이 하는 말이 더욱 낯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를 향해 물었습니다. 여사님, 아버지 집에는 가보셨습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시는 걸로는 부족하세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예의는 지키려무나. 저는 얼떨떨해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사장님,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날 저녁은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사랑의 길인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며칠 뒤 그는 조심스레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사실 자산이 좀 있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했었는데 그게 좀 잘 돼서 현금과 지분까지 합하면 500억 정도는 될 겁니다. 은퇴 후엔 회사 고문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있었지요. 그러니 애들이 결혼을 반대하는 겁니다. 유산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사람을 그냥 동네 단골 손님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배경이 있었을 줄이야. 놀라움과 함께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인간인지라 마음속 어딘가에 욕심이 피어올랐습니다. 30년을 억척같이 살아온 저도 이제는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게 생긴 겁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오랜만에 찾아온 행복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자녀들과 다시 한번 마주하자고. 이번엔 며느리와 사위는 빼고 자녀들만 앉은 자리였습니다. 남자는 옆에 그냥 앉아 있어 달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버지께 돈이 있어서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지난번 만남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 욕심이 생겨서 더 헤어지기 싫더군요. 자식들은 어이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조건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큰아들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조건이요? 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금 10억 그리고 마포에 35평 이상 신축 아파트 하나. 그걸 주신다면 저는 혼인신고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살겠습니다. 자식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제가 아버지를 잘 모시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새어머니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회의하듯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한결 누그러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여사님, 아니 새어머님. 그 순간 그의 눈빛은 자랑스러움으로 반짝였습니다. 잘하셨어요, 여사님.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네. 그 말에 제 가슴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게 사랑일까, 거래일까? 하지만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연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의 삶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며 밥을 짓고 차를 내고 공원을 산책하며 지냈습니다. 겉보기엔 참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한동안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얼굴도 생각 안 나는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연민이라도 느꼈던 것일까요? 전화를 받아도 말수가 짧아졌고 주말마다 오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이해해 보려고요. 엄마가 평생 참고 살아오신 걸 생각하면 늦게라도 행복하셔야죠. 그렇게 아들은 결국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극적인 갈등 대신 현실에서 있을 법한 작은 불편함과 서운함이 지나가면서 이해로 바뀌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와 나는 화려한 결혼식도 서류도 없이 익숙한 동네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뜨겁진 않아도 매일 아침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미소 짓는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함께 새로운 삶의 보람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노년에는 주는 즐거움이 크다네라며 지역 무료 급식소 봉사를 제안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내 삶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느낌이었고,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받아들고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 식당을 하며 느꼈던 보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줄이야. 사랑이란 나이를 묻지 않는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담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의 곁에서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가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새벽에 눈을 뜨면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고마워요. 늙은 나에게 다시 사랑을 주어서.